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 순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가지 순열 두 번째 시간인데 중복 순열입니다. 이 중복 순열이요, 문제 푸는 거는 쉬워요. 문제 풀기는 쉬운데 이게 중복 순열이야, 중복 순열을 이용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까지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문제가 나오면 얘가 중복 순열을 쓰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요, 이게 중복 순열을 쓰세요 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수가 생겨요. 바로.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힌트가 있겠죠. 그런데 대놓고 중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복이라는 표현을 좀 가끔 안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안 주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일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학생들이 좀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기본형인 거 풀겠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지금 하나의 여러가지 예들 중에서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하나의 예를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만 있으면 중복순열에 대해서 흔들릴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중복순열은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 한번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난이도에 비해서는 많이 틀리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좀 항상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자, 봅시다.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거는 그죠, 그 순열이랑 똑같네요, 그죠?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이 순열이었다라고 하면, 얘는요, 중복을 허용해서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복을 허용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식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빨리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표현을 줍니다. n 파이 r이라고 합니다. n 파이 r이라고 합니다. n 파이 r은요, 이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할 때요, 중복 허용한다라는 표현을 파이로 집어넣습니다. 그죠? 중복 허용한다는 얘기 없으면 퍼뮤테이션 P죠. n 파이 r이 이 식이고요. n 파이 r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n을요 r번 곱합니다. n을 r번 곱하면 n의 r승이 되죠. 그죠? 이제 이건 이제 식은, 그죠, 머릿속에 딱 사진 찍어두고 머릿속에 어떤 예들을 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다 쉬운 거긴 한데, 우리가 배웠던 예들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 순열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 만들고도 그랬었죠. 그죠? 어떻게 할 거냐면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용을 할 겁니다. 중복 허용을 할 거고요. 중복 허용을 해서 할 거고, 4개를 선택해서 4개 선택해서 4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먼저 1번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4자리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일단 네모칸 한번 쳐주는 습관 좀 들이셔야 돼요. 이거 순열 조합에서는요, 경우의 수도 그렇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계산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률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순열 조합 경우의 수에서는 표를 잘 만들고 혹은 순서도를 잘 만들고, 잘 만든다는 게 뭐 잘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술적으로 잘 그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게 간결하게 잘 설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숫자 세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요,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뭐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뭐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됐고요. 그러면 이제 4자리 숫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중복을 허용되니까 5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몇 가지 들어갑니까? 5가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는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5가지 들어갑니다. 여기도 몇 가지 들어갑니까? 5가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죠? 5의 4승이 되고요. 이걸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5 파이 4가 되겠죠. 5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배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냐면, 이런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5555 같은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냥 배웠던 중복순열이 아닌 그냥 순열에서는 555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복을 허용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그죠? 뭐가 되냐면 중복이 허용된다는 얘기죠. 중복이 허용되니까 그 개수도 많이 나오겠죠. 개수도. 진짜입니다. 만약에 중복을 허용을 안 한다. 그럼 5P4가 되겠죠.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나오니까, 그죠? 얘는 5, 4, 3인데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그냥 게임이 다르죠. 숫자가 완전 다르죠. 그죠? 얘는 뭐 6, 24, 120이면 120인데 얘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125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625가 되니까 훨씬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문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라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짝수 개수.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희한하게 짝수라고 하면 또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학생들이 또 공식을 요거 뭐냐, 요 파이 같은 걸 써가지고 문제를 n파이 r 같은 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처음 할 때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적응돼도요, n파이 r 쓰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뭐 엄청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난이도가 있고 위험도가 조금 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 4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아까 전처럼 4칸을 만드세요. 4칸을 만든 다음에 지금 있는 숫자가 1, 2, 3, 4, 5잖아요. 1, 2, 3, 4, 5. 1, 2, 3, 4, 5니까 이 중에서 이제 4자리 수에서 짝수가 되려면요, 끝에 자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끝에가 2 아니면 4 돼야지 짝수죠. 그죠? 끝자리가 만약에 1이 나왔다. 끝자리가 3이 나왔다. 끝자리가 5가 나왔다. 걔는 홀수죠. 끝자리는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끝자리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일단 무조건 2랑 4밖에 없습니다. 그죠? 2 아니면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무조건 2개네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이제 뭐 상관없어. 아무 숫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5가지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자리에 몇 개 들어올 수 있고요. 5가지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자리에 5가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써버리면은 이제, 그죠? 5의 3승 곱하기 2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막 이제 나 그 파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파이를 써볼 거예요. 중복순열 쓸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얘까지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죠? 이까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 아니면 4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편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복순열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요. 물론 또 중복순열에 대한 문제도 많고 지금 다른 유형도 많지만 기본적인 거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게 그 똑같은 문자, 사용했던 문자가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ABC가 있는데 얘들이 만약 일렬로 줄을 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순열일 경우에는 그죠? 그냥 순열일 경우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셋 중에 한 명,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둘 중에 한 명,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한 명 중에 한 명이라 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이 나왔는데 만약에 중복 허용이라는 게 됐습니다. 중복 허용도 됐고, 중복 허용 되기 전에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P3이었죠, 그죠?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 그런데 중복을 허용 만약 시켰다. 그러면 여기에 ABC 중에 셋 중에 아무나 올 수 있고, 여기 ABC 중에 셋 중에 아무나 올 수 있고, ABC 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이 나왔죠. 그럼 이 표현이 뭐랑 똑같냐면 3파이 3이랑도 똑같죠. 그러니까 숫자가 확실히 중복이 허용되니까 더 커지죠, 그죠? 그냥 중복이 허용 안 될 때보다 당연한 결과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을 읽어내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문제를 독해할 때 조금 그죠 어려울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주의하시고 문제 풀 때도 계속 하나의 논리를 그죠?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형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형태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근본은 같을 거다. 지금은 이제 뭐 센이나 이런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 유형별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게 중복순열인 게 보여요. 그냥 중복순열이라고 딱 찍어두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풀기는 쉬운데 만약에 그냥 전체적인 경우의 수 단원이다라고 하면 중복순열이라고 알아차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 숨겨진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